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3연속 인하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부 기자 김우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기준금리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당시 결정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3.0%로 조정됐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9일 베이비컷을 단행하면서 현재 한미금리 차는 1.5%포인트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인하 배경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경기 하방 압력을 꼽았습니다. 이 당시 이 총재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당시 이 총재는 여러 대내외 여건들을 살피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12월에 한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지난달 9일 기준 코스피는 2,400대 선을 내주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닥 역시 630선을 내주며 위축됐는데요. 다만 두 지표는 현재 비상계엄 전후로는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떨어진 달러당 원화값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달러당 원화값은 계엄 이후 크게 하락했는데 특히 지난해 말일 기준 1,480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는 외환 당국의 원화값 안정 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450원대에는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은행권의 요구 불예금 잔액이 지난해 12월 23조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국내 증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달러당 원화값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등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아무래도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KDI에 따르면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4.6으로 지난달보다 1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 해당 지표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저달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인 100보다 낮으면 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지난해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국내 총생산의 주축인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아무래도 1%대로 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지난 2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1.9%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을 좀 더 낮게 전망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글로벌 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은 11월 1.8%에서 지난달 1.7%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의 경우 1.3%로 전망치를 크게 낮췄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심화된 내수 불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국내 연구기관들 역시 정부 목표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KDI는 어제 발표한 경제 동향에서 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협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KDI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리를 내리기도
그렇다고 동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화 정착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창용 총재의 고심이 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생각하면 사실 기준금리는 낮추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달러당 원화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겨우 잡아놓은 물가 상승률 역시 다시 자극할 우려도 존재하겠고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과 개인 소비는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정책금리 상단을 3.9%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예고했던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해야 하는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총재는 지난 3일 신년사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음 주 이 총재의 발언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